절기자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8일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라 그러면은 그럼 중학생 부모나 초등학생 부모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러고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 치르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을 보고 있는지 미리 아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6월 모의평가, 3월 모의평가하고 뭐 4월, 5월 모의고사하고 6월 평가원이 어떻게 다르며 또 같은 날 1, 2학년이 같이 치르는 시험도 모의평가가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1, 2학년이 치르는 것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문제를 만드는 일종의 학력 평가입니다. 모평과 6월 모평에서 치르는 그 모의 평가하고 그 1, 2학년이 치르는 학평이 크게 다른 점은 6월 모평은 여태까지 배운 고등학교 전 과정이 나온다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1, 2학년이 치르는 것은 당해 년도 그때까지 배웠던 과목별 그 진도에 맞춰서 그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좁죠. 이렇게 좁고 문제 자체도 모평 문제하고는 어떤 질면에서 깔끔하거나 완성도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모평 문제하고 모의고사 수능 문제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은 모평 같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수능 문제는 대학 교수들이 거의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학평, 6월 모평, 9월 모평은 거의 다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출제를 한번 해 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수능과 6월 모평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그 출제진의 차이점하고 그 6월 모평은 난이도가 수능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6월 모평을 치르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갑자기 물수능이 돼 버렸죠. 그때는 400점 만점에 보통 비평준화 고등학교 좋다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기준으로 보면 380, 한 5점 그 정도 유지하면 서울대를 무난히 가는 아이들이 이 물수능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똑같이 385점 이 정도 나왔어요. 거의 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만점이 막 나오고 뒤에 숨은 애들이 만점이 나오고 이래서 막 이 아이의 진로가 완전히 뒤바뀐 아주 혼란스러운 한 해였죠. 그러다 보니 그 뭐 방송국이나 그 뉴스 매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를 볶았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예전 수능대로 비슷하게 문제를 냈더니 이제는 또 불수능이라고 또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원 쪽에서 참 당혹스럽잖아요. 시험이라는 거는 뭐 어렵든 쉽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좀 어렵게 출제하는 게 맞잖아요. 변별력 공부한 애들 측정하는 건데. 근데 뭐 개나 소나 다 100점 맞는 시험 못하러 봐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아이의 그 성적이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때 물수능 때는 뭐 단군 1회 최저 학력이라 그랬거든요. 뭐 하나만 하면 대학을 간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9월 한번 모의평가를 실시했더니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시험을 출제를 했더니까 잠잠해졌어요. 어느 정도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재미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그럼 우리 6월 달에도 한번 보고, 자, 9월 달에도 한번 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6월, 9월이, 그 아이들이 평가하는데 그냥 수능처럼 적절히 잘 배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목별로, 영역별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막 섞어내겠죠. 당연히 애들 테스트를 해보려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쉽게 테스트를 하든가, 쉽게 문제를 내든가, 다 같이 어렵게 문제 내면 그거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 때 서로 다 난이도가 달라요. 과목별로, 파트별로, 배우는 그 부분별로. 그러니까 6월에 못 본 애들은 또 9월에 또 잘 볼 수도 있고, 6월에 잘 본 애들은 9월에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혼란스럽죠. 아이들은 6월에 잘 보고 이건 서울대야 그리고 뭐 이렇게 천기와 집을 쳤는데 9월 한번 보더니 그냥 퍽 거꾸러져 가지고 한 보름 이상을 그냥 침울해 가지고 있고 하면 결국 공부를 그만큼 못하니까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기뻐하지도 말라. 그냥 치러라.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모의고사 시험보다는 문제 자체가 완성도가 뛰어나요. 깔끔하죠. 거의 수능에 가까운 완성도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험을 그냥 재학생들은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치르게 되잖아요. 근데 수능은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환경 변화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또 그렇게 해서 변하는 데 따라서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예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큰 또 특징이 하나 있다면 3월 모의고사 1등급, 4월 모의고사 1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6월 모의고사는 당연히 2등급이 나옵니다. 놀라지 마시라. 왜 그런가? 여기는 재수생들이, 공부를 많이 한 재수생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니까 당연히 등급이 내려가겠죠. 거의 다 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재수생들하고 재학생들이 엄청 불리하지 않느냐? 안 그렇거든요. 시험은 똑같아요. 자, 9월 달쯤 되면은 재학생들이 공부를 한 애들은 재수생 거의 따라잡습니다. 오히려 더 재수생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춘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태까지 봤던 뭐 모의고사 때문에 거기서 받은 그 등급으로 편하게 있다가 6월 달 모의고사 봐서 등급이 떨어졌다고 막 그때부터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마시라.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 그리고 어떤 애들은 지금 또 6월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하던 공부 다 팽개치고 문제집 풀고 난리를 치는데요. 제발 6월, 9월 평가원 시험이나 그 학교에서 치는 뭐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별도로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리듬이 다 깨지거든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가다가 바둑판에서 이렇게 바둑을 두다가 초읽기에 몰리면은 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 두는 거 있잖아요. 가는 길에 그런 기분으로 수능으로 가는 중에 6월 평가가 있네.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 수능하고 똑같이 치르라는 겁니다. 머리 털나고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타이틀이 걸린 시험은 수능이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재수를 하지 않는.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 여태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죠? 수능을 보려면. 그래서 재학생들한테 가장 유리하게 6월, 9월을 보는 거는 수능하고 똑같은 자세로 치러라. 그렇게 되면은 재학생도 결국 11월에 보는 수능은 수능을 3번 본다. 재수, 삼수생의 그 마인드를 갖추게 된다. 그러면 6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느냐? 자, 이제 보통 그 수능은 목요일이 있는데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이건 앞으로 거의 일주일 안팎으로 지나면은 6월 4일 날 보니까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컨디션 조절이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 4일이 화요일이니까 3일, 2일 날, 일요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어라. 머리를 충분히 식혀라. 그러면 수험생이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천만에요. 3년까지 안 된 거, 고3회까지 와서 안 된 거 하루를 했다고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나요. 오히려 우리가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능은 점수가 30점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하고 쉬는 날은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많이 쉬잖아요. 쉬는 날은 일요일로 정해서 머리를 충분히 식혀줘라. 그리고 여태까지 재학생들 거의 다 밤에 문제 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어때요? 수능이나 모평 문제는 낮에 풀잖아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면을 충분히 취해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이 리사이클을 좀 바꿔주라는 거예요. 생체 리듬을. 단기간이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그게 금방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6월 모평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낮에 풀잖아요. 맨날 학교에서 처자고 놀고 엎어져 있고 학교에서 공부 안 된다고 집에 가서 공부하지 뭐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1시 2시까지 하던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이거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분명히 일요일날 쉰 게 여러분이 모평을 위해서 공부한 것보다 점수는 더 올라간다. 제가 장담하거든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나라. 시험 당일날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샤워하고 밥 먹고 일찍 학교를 가서 더 구체적인 거는 9월 모평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가서 6월 모평에서 제일 크게 이루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국어 시험 끝나면 같은 학교 학생들이니까 수학 시험 보기까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답 맞춰보고 뭐 맞았니 틀렸니 이게 어렵니 서로 떠들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또 잘 본 놈은 잘 본 놈대로 못 본 애들은 못 본 애들대로 또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게 수능장 가서는 가서만 안 그러지 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수능장 가서는 자기 학교 아는 애 만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만나면은 수다 떱니다. 그리고 남들이 떠드는 거 몇 번에 뭐 답이 몇 번이야 이러고 막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게 답이 내가 틀렸네. 이래가지고 또 멘붕에 빠지고 사고력이 이상이 생기니까요. 6월, 9월에는 꼭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이걸 대화를 나누지 마라. 또 대화를 나누면은 산소 호흡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한 10분만 해보세요. 머리가 띵해집니다. 이 교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상태로 신나게 떠들다가 또 시험 임하면은 수학 점수 또 베리죠. 그래서 수능하고 똑같이 하되 차라리 그 쉬는 시간에 정 뭐하면 만화책 보세요. 편하게. 그리고 엎드려서 뭐 다음 시간 시험 볼 거 30문제 시뮬레이션을 하든가. 자, 1번 지수로고 빠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2번은 어떻고 21번 건너뛴다. 29번 30번 쳐다도 안 본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쫙 풀어가는 거죠. 그럼 몇 문제 맞춰요? 27문제는 웬만한 애들 공부했던 애들은 다 맞춥니다. 27개는. 그리고 21번, 29번, 30번. 자, 평가원에서 요번에 치르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난이도 조절이 있겠죠. 21번, 30번, 31번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쉽게 나왔다고 맞췄다고 장땡이야 하고 있다가는 또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세 문제 제껴놓고 나머지 정확히 푸는 그런 운영의 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6월 평가원에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9월 평가원에서 다시 한번 실시해보고 그리고 수능장에 탁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본 애들은 못 본 애대로 멘붕에 빠지고 잘 본 애들은 잘 본 애들대로 꿈과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어느 정도 뭐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느낀 애들은 수시하죠. 그때부터 수시 미친 듯이. 그래서 고3들 그 교실이 모평 그 끝나자마자 완전히 흐트러져요. 다 놀아요, 다. 수시로 가지 뭐, 수시로 가지 뭐.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요즘 같은 수능 난이도면은 앞으로 6월 모평 끝나고 며칠 남아요? 5개월이 남습니다. 이 5개월 내에 그 고등학교 교과과정 거의 다 마칠 수 있거든요. 이미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마칩니다. 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다 맞춰서 들어가면은 거의 만점 나와요. 그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신이 어쩌니 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분명히 더 잘 갑니다. 여러분들 정시 원서 안 쓸 것 같죠? 다 써요. 수시했던 애들도 다 씁니다. 그런데 수시에 썼던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쓰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건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 당락이 딱 한 문제나 두 문제 차이로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수시에 골랐던 대학보다 9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은 대학의 가시권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수능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고3들 실망하지 말고 또 6월 끝나고 나서 뭐 수시 대충 하고요.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빠릅니다. 정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 원서 쓰고 되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막연하잖아요. 그래 로또 복권 사는 것처럼.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아이씨 이거 되면은 필요 없잖아. 공부가 싫은데 다들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면 또 다 망해요. 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6월 달에 그 수시 써는 학교보다 더 좋은 데 간다는 거 제가 장담을 하니까요. 공부하세요. 흐트러지지 마시고. 저는 17번이나 치러왔거든요, 이거를. 그런 결과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수시 쓴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내에 끝내요. 빨빨 끝내라. 그리고 공부하자. 그리고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수시 썼던 데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와요. 요즘은 또 잘못 써가지고 또 점수가 잘 나오면 뭐예요? 또 수시에 발목이 다 잡혀가지고 못 가는데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 정신 차리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가시권에 들어있던 수시 그 대학 원서는 거기 그 레벨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학교를 찾게 된다. 그거 장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끝나고 뭐 절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공부를 이어서 하세요. 이어서. 그거 끝나면 또 이제 이어서 한다는 게 또 내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3쯤 되면은 내신 서로 변별력이 없어요. 다 열심히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그렇다고 뭐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다르냐? 천만에요. 내신 이만한, 수능 이만한 안에 내신은 요만한 거잖아요. 이만한 거 아니면은 요만한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말고사 준비하는 것도 수능에 다 포함되는 거라니까요. 하는 김에 제대로 하고 빡세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보고 절대 실망하거나,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부터 수시다 하고 가는데, 여러분 한번 봐놓고, 내가 갈 대학을 골라봐놓고, 내가 과연 저 대학에 가가지고, 4년 동안 어떻게 지내겠으며, 끝난 다음에 과연 제대로 다녔다고 느끼겠냐? 쉽게 말하면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뭐예요? 차라리 고참 끝나고 바로 공무원 시험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공무원 가려면은 예전에는 그래서 다 고등학교 끝나고 다 시험 봐서 가고 지금도 그렇고 몇몇 애들은 고등학교 끝나고 아예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가니까 젊을 때 가서 더 출세하죠. 근데 대학 4년 마치고 대학 4년만 그냥 마치나요? 또 중간에 또 뭐 학점이 삐그덕거리면은
어학 연수다 이래가지고 뭐 외국 가서 한 1년 버티고 오고, 그리고 또 취업이 안 되니까 또 졸업 안 하고 졸업 신청 안 하고 또 1년 버티고. 왜 그 짓을 해요? 4년 나오고도 당당하게 취업할 수 있는 대학의 학과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공부해서 얻을 생각을 해야지. 막연히 그냥 로또 하듯이 수시 써놓고 그거 기대하고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망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고 과학적인 얘기지만요, 공부해서 가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제일 정확합니다. 요즘은 또 문제까지 쉬워졌으니까 더 정확해요. 더. 그러니까 그 6월 모의고사 그 수능하고 똑같이 치르는 연습을 해서 여러분은 수능을 3번 치르러 가는 거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습으로 쓰는 게 가장 큰 거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또 난이도가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6월이나 9월이나 똑같은데 이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좀 안 맞았을 경우는 등급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일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말고 하던 공부를 계속 해달라. 이거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